남부경찰서가 포항제철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남수희 포항제철소장도 소환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십 년간 피해를 겪어온 철강공단 인근 시민들은 이번 수사를 통해 포스코와의 관련성 여부가 확실히 드러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영덕 지역 대게 판매가 크게 줄어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가 검은 분진을 발생시켰다며 포항제철소를 수사 의뢰했고 경찰이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 포항제철소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경찰은 남수희 포항제철소장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포항 시민들을 괴롭혀온 정체불명의 검은 분진. 특히 제철소 인근 제철, 청림, 해도, 송도동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놓기도 힘들다며 분진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마시고 살았지. 갈 데가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포항시 환경정책과는 이 분진이 포항제철소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포항제철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문기관 성분 분석을 통해 송도동과 해도동에서 발견된 분진이 포항제철소 1제광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유사한 그라파이트 성분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민원지에서 발생한 배출된 물질하고 제광공장에서 발생한 분진하고 성분이 유사하게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제철소와 환경 관련 책임자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습니다. 보강 수사까지 벌인 결과 해당 분진이 포항제철소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특히 문제의 오염물질이 제철소 용광로 굴뚝의 브리더 밸브를 통해 배출됐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시는 다른 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지난달 12일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포항제철소 현장 조사까지 실시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지난 8월 남수희 포항제철소장까지 소환 조사했다고 밝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간 걸쳐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고 제철소장 소환 조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입장과는 상반되게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철강공단 대기오염 문제가 수십 년간 포항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해온 만큼 포스코의 관련성 여부가 이번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영덕의 대게 판매가 크게 줄어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연기했던 영덕 대게 축제를 이달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대게 집산지로 유명한 영덕 강구항입니다.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았지만 상가 거리는 한산합니다. 오가는 차량이 크게 줄었고 가끔 오는 관광객들도 현장 구매가 많습니다. 버스라도 대절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되지도 않고 해서 직접 차로만 와갖고 몇 사람이 와갖고서 여기서 쪄갖고 사서 쪄갖고 바로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영덕 강구항 일대에는 300여 개 상가가 밀집돼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만큼 손님들이 없어요. 네. 코로나 경기도 많이 타고 손님들이 이제 방역 때문에 많은 걸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영향에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전국으로 배송하는 대게 택배 물량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게 판매가 부진하자 영덕군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 여파로 연기했던 영덕 대게 축제를 이번 달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12월 달 대게철입니다. 이제 대게철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지역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코로나로 지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대게 조업이 시작된 이후 영덕의 대게 위판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 늘었고 위판 금액은 17.4%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된다는 전망 속에 대게 어획량은 늘고 판매는 지지부진하면서 상인은 물론 영덕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발생한 경주에서 오늘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1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주시는 117번 확진자가 110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고 118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감염 경로와 동선을 파악 중입니다. 포항시는 임의로 작성된 건설 계획을 바탕으로 한 포항시 용흥동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조합원 모집을 두고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 주체로 사업 지연이나 취소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조합의 내부 규약과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조합원 모집 시 아파트를 짓겠다고 홍보한 뒤 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조합원 가입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 등 경북 동해안시군은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 도래지 방문이 금지되고 축산 차량과 농장에 대해 소독이 강화됩니다. 또 모든 가금류의 방사사육이 금지되고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안동 출신의 김성진 도의원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수도권 집중에 대구 집중까지 더해진 이중 쏠림으로 경북의 소규모 시군들은 급격한 소멸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 출신 김성진 도의원은 도지사의 행정통합 추진을 사실상 월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상북도뿐 아니라 도내 23개 시군도 통합의 당사자인데 마치 유령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가장 우려한 통합의 부작용은 예산의 대구 쏠림입니다. 인구가 많은 곳, 이른바 표밭에 예산이 집중되는 게 정치의 속성이란 겁니다. 이제는 대구시로 모든 것이 집중될 것이 뻔한 통합이 이루어지면 수도권 집중에다 대구 집중의 이중적인 쏠림 현상으로 가뜩이나 힘든 도대 대부분의 시군은 더욱 급격한 지방 소멸을 겪지 않겠습니까? 김 의원은 또 일정을 정해 밀어붙이는 통합은 산하기관에 대한 겁박이자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찬성위원 일색인 공론화위원회는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64만의 경상북도와 242만의 대구시가 합쳐 500만이 되면 하늘에서 감이라도 떨어집니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어용 전문가들의 허황된 탁상 공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광역 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교통, 관광, 일자리 등 합쳐야 풀리는 문제가 적지 않고 부산, 경남에 이어 광주, 전남까지 광역 통합에 공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의 편향 문제도 북부권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정진 시장이 안동 출신입니다. 또 공론화 위원장 김태일 위원장이 안동 출신입니다. 핵심들이 다 북부 지역 출신들. 그래서 어느 지역 출신 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대구 경북 발전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통합에 지사직을 걸라는 요구에 대해 이 지사는 통합을 하면 권 시장과 자신 둘 중 한 명은 어차피 그만둬야 한다며 자리에 연연했다면 통합을 추진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 지역 시민단체가 시내버스 보조금을 편취한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주를 사랑하는 모임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보조금 161억 원을 받은 새천년 미소가 대표이사 등 임원급여를 2배나 올리고 값비싼 부품을 구입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경주시의 조치는 경고에 그쳤고 경주시 의회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시내버스 회사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포항시의회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관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민연대는 포항시가 이 씨를 기념하는 시설에 또다시 수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번 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용도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오늘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이번 달 포항제철소의 고로 브리더 개방, 이른바 휴풍 작업 실시 일정을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3고로가 오는 10일 오전 6시 30분부터 20시간 동안 교체 휴지를 위해 휴풍을 실시하고 오는 23일 같은 시간대에도 1고로가 정기 수리를 위해 브리더를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로 브리더가 개방되는 휴풍 시에는 상당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돼 포항시는 2달 전부터 포스코 휴풍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며 쌀쌀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도가량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찬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초겨울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았지만 예비 소집일인 내일부터 모레 아침까지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능일 자체가 늦춰진 데다가 환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따뜻한 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을 예정이어서 특보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화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포항과 영덕 울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흐린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추위만 대비하신다면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